121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교적 매우 파격적인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취득세를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취득세는 이와 같이 완화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매우 파격적인 거죠. 다른 세금까지 합치면 거의 13.2%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최대 6%까지로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매우 파격적인 얘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주택, 2주택, 3주택까지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겠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럼 뭐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를 완화해 주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 발표된 거로만 해서는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택을 계속 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취득세에 대한 완화를 해주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겠다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안을 다 마련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내용은 빠져있다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볼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혜택 부분에서도 명확한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거로만 얘기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라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이미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이 된 데다가 장기적으로는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대단한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사서 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에서는 배제된다. 이 정도가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신규 주택을 사라. 신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게 포인트라고 일단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과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낮추는 안들이 있었단 말이죠. 10년 임대하면은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까지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지금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머리가 지금 막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한 채만 남기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거주주택 비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거주주택 비과세에서 반드시 본인이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임대사업자의 제안이었는데 근데 이것도 피해가는 길을 마련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생임대인 제도가 한시적인데 내후년까지죠. 한시적인데 이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채만 빼놓고 나머지를 모조리 다 임대에 등록을 해놓게 된다라고 하면 거주를 안 하고 그 집을 상생임대만 활용을 해도 그 집을 나중에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안을 봤을 때는 딱히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사실은 잘 계산해 보면 이런 큰 혜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잘 한번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건이 있죠. 이게 시행이 되는 거냐 아니냐는 거예요. 시행이 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벌써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취득세 완화에 대한 것을 이렇게 던져놓고 2월 달에 국회가 열릴 때 합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심지어는 소급 적용을 할 거다. 그래서 12월 2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게 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합의한 거 이런 걸 봐서는 의회에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모르는 일이죠. 정치라는 것이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카드를 가지고 서로 밀고 땡기기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들이 내년 초에 2월 이후에 반드시 된다 안 된다라는 건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이렇게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만은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건 매우 분명한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돌아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규제는 어쨌거나 계속 내년 2월 달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규제는 완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매우 분명한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더 분명한 것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규제 지역이 완화되는 거죠. 이거는 국회 통과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 자체가 완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완화에 대한 것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규제 지역 자체만 풀어진다고 하더라도 2주택, 3주택까지는 매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너무 분명하고 그러나 그런 것이 언제 될지는 모른다고 매우 보수적으로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규제 지역 자체는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규제가 풀릴 거다라고 보여지는 데는 광명, 과천 이 두 군데고 그리고 조금 남겨질 거다라고 보여지는 데는 서울과 성남, 분당이고요. 그리고 풀릴지 안 풀릴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성남, 수정구와 그리고 하남입니다.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어쨌거나 얘네들은 의회 통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한꺼번에 풀리기보다는 이게 조금 단계적으로 계속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더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매우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야말로 돈 되는 부동산만 취득해야 된다라는 아주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건은 매우 좋아졌는데 그 중에서 그야말로 돌덩어리를 고르면 안 되고 금덩어리만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야, 그럼 뭘 골라. 그러느니 그냥 금이든 돌이든 나는 아예 안 고를래 그냥. 왜냐면 금 골라놓으면 뭐해. 금값 오르지도 않는데.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금을 갖고 있으면 금은 결국 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부담 없는 상황으로 막 풀어져 있고 그야말로 나가보면 금덩이랑 돌덩이랑 막 섞여 있어요. 옛날에는 금 주술려고 그러면 팍 때리는 이런 상황이다. 야, 줍지 마. 누가 주술라고 그랬어. 이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금 막 주술려고 그러면 주워. 골라서 주워 가. 이런 상황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금 주워야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덩어리와 돌덩어리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경매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매가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매 상황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매가 낮게 낙찰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거나 싸게만 사면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 다 금덩어리 아닙니다. 돌덩어리들 천지입니다. 근데 그저 그냥 돌덩어리를 싸게 샀다고 막 좋아해요. 낙찰받았다고 막 좋아합니다. 그럼 돈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덩어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별로 그러긴 귀찮아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 상승장에 막 올랐을 때
돌덩어리도 같이 올랐잖아요. 그때 돌덩어리 사놓고서 막 기뻐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때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저런 걸 샀을까? 라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후회하게 됐어요? 예, 막 오르니까, 오르면 무조건 좋은 줄만 알고. 그쵸? 예,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그냥 사버린 거예요. 비싼 값을 주고. 그런 값을 안 줘도 되는 거일 뿐만 아니라 아예 안 사도 되는 것들을 마구마구 사들인 거죠. 왜 샀습니까? 그저 오르기만 하면 맞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은 점점 풀릴 겁니다. 그러면 금덩어리를 우리가 마음 놓고 주워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금덩어리 주우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돌덩어리 주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예, 금덩어리든 돌덩어리든 나는 아예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금덩어리 주순 사람과 나중에 금덩어리를 주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